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한러 커플 김평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인빚 5천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실히 일하면서 현금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코인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통장에서 노는 현금을 보면 자꾸 넣고 싶은데 예금에 넣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기아 자동차 대기 발령 상태인데 지금부터 찌꺼리만 하면 나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쓴소리와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저번에 편범님 저하고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약속을 까먹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 좀 세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편범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격려하고 싶은데요. 일단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붕초리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분 사람이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 두세 달 전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때 어머님인 상태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약속 어디 갔습니까? 그 약속을 했다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정신 못 차렸네 아직. 죄송하지만. 정신 언제 차릴 겁니까? 이게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코인빚 같은 거 갚아주면 안 된다고. 가족이나 부모님이 갚아주면 안 됩니다. 봐봐. 자기 손으로 안 갚으니까 고마운지 모르잖아. 만약에 5천만 있었다고 쳐요. 만약에 코인빚이 부모님이 안 갚아주고 손도 안 대고 내가 이 5천만 원 갚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마음 먹겠냐고요. 저한테 맨 처음 고민 사연 보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원금 모아놓은 거 1억 날리고 거기다 5천만 원 코인빚까지 해서 날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님한테 싹싹 빌리고 한번 도와달라고. 대신에 부모님 은혜 저버리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버리려고 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네, 저버리려고 해요. 아니, 님은 코인에 재능이 없다니까요. 재능이 없어요. 투자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투자에 재능이 있었으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 안 되죠. 공장에 나가가지고 투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죽어도 하지 마세요. 잘 드세요. 맹세코 난 코인하고 절대 안 한다.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든 재팟이 터졌든 간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마음 꼭 가지세요.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미 재미있게 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가 없지도 않아요. 왜냐? 나름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거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거 재미있게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사면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이 왜 코인이나 주식 같은데 왜 빠져 있을까요? 자기 인생에 뭔가 즐거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이런 코인이나 주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난 한국 사람들이 불쌍해. 남자분들이. 마땅한 취미가 없다 보니까 남는 시간을 쓰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면 지루할 틈도 없고 재미도 많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잘 안 가져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연자분, 님은 누가 봐도 이 코인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참고로 이분은요, 원금 1억에다가 은행 대출 받은 거 5천만 원까지 가지고 도합 1억 5천만 원을 코인으로 날려먹습니다. 시원하게. 크게 흔드신 분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1억 5천만 원이면. 아직도 내가 그 꼬라박 그거 생각납니까? 그거 많이 하려고. 만약에 또 하시면요, 어머니하고도 조용히 하시고 결혼 같은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님은 지금 코인으로 뭔가
이전 상황을 되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 유지가 중요합니다. 지난한을 있고요. 예금에 넣는 게 맞습니다. 예금에 넣는 게 맞아요. 기왕이면 1금융권에 넣으세요. 1금융권. 자,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기아자동차 대기 발령 상태인데 지금부터 찌꺼리만 하면 나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아자동차 정말 좋은 공장입니다. 이분이 기아자동차 생산직으로 이제 곧 있으면 발령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인기 많은 일자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생산직이죠.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뭐 핫하던데 뭐 취업 사이트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기아 자동차 채용 검색하니까 막 검색어 랭킹 엄청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거의 복지는 똑같습니다. 복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아자동차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기아자동차가 정말 좋은 기업이야. 현대자동차도 좋은 기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기아자동차 가면 돈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돈을 적게 받는 건 아닌데 엄청까지는 아닙니다. 엄청까지는 아니에요. 여유로운 삶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유로운 삶을 살기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자동차 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그렇게 쭉쭉 오르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굉장히 펌프질을 많이 해서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받는 분들 보면 평달에 한 300만 원 초반대 받습니다. 세금 떼고 상여금 합쳐가지고 그것도 잔업 다 들어가서 그 정도예요. 1차 밴드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분명히 1차 밴드에서 여기 넘어가면 월급 차이 별로 안 날 겁니다. 단지 차이 나는 건 이제 보너스하고 명절 보너스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 성과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평달에는 월급 한 300만 원 언저리 돈 받아요. 세금 떼고. 그래서 지금 평범님이 1차 밴드에서 일하거든요. 1차 밴드하고 완성차하고 급여 차이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요, 평단에는. 정말 거의 안 나요. 단지 차이 나는 건 이제 명절, 그리고 여름 휴가비, 그리고 연말 성과금, 이게 차이 납니다. 완성차가 이게 많이 터지거든요. 성과가 많이 터져요. 성과 없으면 2차 밴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기아장으로 들어가도 돈 걱정해야 돼요. 300만 원 초중반대 돈 받습니다. 300만 원 초중반대. 그리고 연차가 쌓여도 뭐 돈이 쭉쭉 오르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천천히 오릅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올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걸 이게 길게 일할 수 있고 복지가 좋은 회사는 많습니다. 복지가 정말 좋아요. 사실 현차는요 돈보다 복지가 좋은 회사입니다. 복지가 일단 자녀 학자금이 무한대로 지원이 돼요. 전액 지원이.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학자금도 지원될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자금까지 부상으로 지급이 돼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주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할인. 연차별로 자동차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죠. 안녕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아요.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뭐 제가 알기로는 연차에 따라 틀린데 가장 싸게 받으면 30%까지 받는 거라고 있습니다. 30%면 지금 K5 같은 경우에 많이 남들이 3천만 원 주고 사면 현차 직원 이제 짬밥 높으신 분들 2천만 원 초반대 살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아차면 30% 받잖아. 그러면 K8 같은 거 있죠. 2천만 원대 살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중반대 살 수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 큽니다. 여러분 새 차라 다름없는 차를 거의 뭐 한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할인 받아서 사는 거잖아. 요즘 차값이 얼마나 비싸니까 이게 더 부각이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가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그런데 돈을 막 엄청 많이 받는 회사는 아닙니다. 돈을 엄청 많이 받는 회사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자동차 라인마다 업무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미디어 같은 데 보면 현차가 일 편하다, 뭐 놀고 먹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라인마다 좀 다릅니다. 라인마다 편한 데가 있고 힘든 데는 정말 힘들어요. 보통 그런 편한 곳은 고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건강에 신경 써야겠죠. 그럼 생산직이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님이 어느 라인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라인은 운빨이에요. 운빨입니다. 자동차 라인은요, 지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풀복이 심합니다. 예, 편한 데는 정말 편하고요, 쇠가 빠진 데는 쇠가 빠집니다. 완성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현차로 간다고 하면, 현차로 일한다고 하면 다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편한 라인이 있어. 근데 그 편한 라인은 짬밥이 높은 사람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인애들끼리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야. 아, 조립이면 각오하셔야겠네요. 예, 조립이면 각오하셔야겠네. 예, 조립이면, 여러분 조립 같은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좀 빡세게 해야겠네. 왜냐하면 조립 말 그대로 조립하는 거예요. 노트로 조이는 거. 왜 볼트 조이고 노트 조이고 그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에이 볼트 노트 조이면서 뭐 6천만 원씩 받네. 쉽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산업 완력을 하는 거, 완력으로. 내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볼트를 내 손으로 다 조인다 생각해봐. 렌치도 내가 조인다 생각해보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 골격근개 이제 좀 팔뚝하고 좀 아프겠네,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보통 자동차 일이 지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완성차도 지병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 현차 그나마 낫긴 한데 현차도 근골격계나 이제 관절 같은 거 안 좋아, 이게. 근데 이거를 잠깐이 아니라 평생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조립이라고 하는 건 수작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쪼이고 받고 빼고 하는 것을 라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실제로 손으로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짬이 그렇게 많이 안 나. 그래서 붕어 선생님 사연 들으면 30년간 즐겁게 일하게. 그래서 내가 30년간 방송해 달라는 얘기네요. 30년간 방송 계속 해달라는 얘기네.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서 붕어 선생님 사연 들으면서 30년간 히읗히읗 즐겁게 일해야겠어용들. 그럼 저도 30년간 해야겠네요, 그러면. 유튜브가 30년간 남아있으면 저도 할 겁니다. 그럼 30년간 하면 유튜브 영상 몇 개지네? 한 10만 개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가 제가 유튜브 영상 10,000개가 가능해요. 지금 9,000개 넘었거든요. 10,000개 찍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영상 올리는 영상이 지금 요즘에 10개씩 올리잖아. 그러면 연간 잡아도 한 2,800에서 3,000개 되거든요. 그 30년 잡으면 9만 개잖아. 30년 되면 유튜브 영상 10만 개 달성하네요. 유튜브에 상을 줬으면 좋겠네요. 업로드 단위라고. 아무튼 그건 그때가 생각해보기로 하고 아직 너무 까마득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시청자 질문비입니다. 아, 성민이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래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평범님 잘 들으세요. 원래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그렇고 사무직도 그렇고 다 재미가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 다 똑같은 루틴들이 일하니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재미가 없는 거는 우리가 견뎌야 되거든요. 똑같은 시간대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 퇴근하고 똑같은 사람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이게 지루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방송하다 보면 이제 사실 썰풀다 보면 지루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극복을 해야죠, 인간이면. 그리고 평범님 잘 들으세요.
님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평범하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버는 능력대로 소신껏 사는 게 평범한 겁니다. 남들 부러워하지 않고. 평범님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거예요. 절대 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지금 내가 버는 돈, 내 직장, 나랑 같이 살, 내 여자,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이거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누구한테나 다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월급 말고 뭐 다른 걸로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요. 이미 한번 큰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큰 실패를.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소중하게 번 돈은 앞으로 누가 주지 말고 잘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님이 완성차를 간다고 하더라도 일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금전적으로. 왜냐하면 뭐 저 직장이 좋아도 그래봤자 월급쟁입니다. 그래봤자. 그리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일하면 300만 원 초중반대 돈 받을 거예요. 산업 들어가도. 막상 저 돈 가지고 또 가정 꾸리면 빡실 겁니다. 거기다가 님은 이제 결혼을 해서 집안 가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애도 놓고 하면 저 돈 가지고 버거울 거예요. 그러면 저 버는 돈이라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돈 안 쓰고. 그 님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아직도 부모님 믿는 것 같아요. 평범님. 그리고 저는 모바일 게임도 조심하려고요. 은근 미친놈들이 많더라고요. 몇 천씩 쓰는 아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지는 거 못 참는 성격이라 조심해야겠어요. 하지 마세요, 모바일 게임. 아니, 보면 그래. 생산직 근로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엉뚱한 데 낭비해요. 내가 그걸 진짜 많이 봤거든. 이게 뭐 지금 자동차 쪽이 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제철도 그렇고 주야 밤낮을 일하면서 번 돈을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 토토나 아니면 코인이나 아니면 유흥이나 이런 걸로 돈을 날려요. 그래서 일했는데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어. 이게 적은 월급이 아닌데 그 돈만 잘 관리했어도 뭐 당장 먹고 사는데 막 크게 구애받고 하지는 않을 텐데. 아니 대기업 생산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전에 제 방송에 삼성전자에서 일하셨던 분도 그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 현직 게임 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유성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큰 거 바라지 마시고요. 한 방 바라지 마시고 지금 버는 돈 잘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야 님이 앞으로 지금 그 나하고 같이 살 아가씨하고 가정 잘 꾸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큰 거 욕심내지 마요. 큰 거에. 그리고 너무 부모님한테 의존하려고도 하지 마.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고 더 이상 예전처럼 뭐 사업을 크게 영위하지 못해요. 님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많이 의존했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같으면 5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요. 5천만 원 갚으려고 하면 아무리 기아 자동차 들어갔어도 한 4년은 뺑이 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 5천만 원이 금리가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금리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한테 감사하면서 더 이상 부모님한테 누가 된 행동만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부모님 가슴에 대모수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일하시고 실천하고 사시기 바랄게요. 사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아무튼 평범님 오늘 사연 감사하고 오늘 한 번 더 약속합시다. 코인은 절대 안 하기로. 코인, 토토 그리고 현질 게임
절대 안 하기로.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옷을 사 입어요.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 신발을 사라요. 신발은 어차피 신으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좋은 거 사든가. 일하면서 안전화 중요하죠. 현장직들은 안전화 중요합니다. 근데 안전하게 좋은 거 신어야 돼요. 비싼 거 사가지고 좀 튼튼한 거 있죠. 왜? K2 같은 거 사가지고 K2가 안전화 잘 만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그 쿠션감에 있는 에어 쿠션감에 있는 안전화가 있어요. 일반 신발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거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피로를 좀 덜 시기 바랄게요. 이게 생산직 일하다 보면 오히려 피로감이 많아지는 게 발 때문에 더 피곤해요. 왜냐하면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쿠션감이 없는 일반 안전화 신으면 이게 너무 아파요. 발바닥이. 한 6만 원 합니다. 5, 6만 원 정도. 그래서 좀 비싼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동화처럼 좀 깔창이 되어 있고 쿠션감이 있어요. 싸구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 신는 그 3만원짜리 안전화는 쿠션이 전혀 없습니다. 워커보다 더 딱딱해요. 그래서 그런 신발을 신으면 발에 물집 잡히고 티눈까지 박힙니다. 물집보다 더 무서운 게 티눈이에요. 네, 티눈에다가 족저 근막이 콜라보레이션 오면 진짜 미칩니다. 발이 여름 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장 작업자 중에 족저 근막염이랑 티눈 같이 박히신 분도 많을 거예요. 티눈이 뭐냐, 물집이 잡혔는데 이 물집을 제때 이제 터지지 못해가지고 분화구처럼 생긴 거야. 그럼 이게 살 안쪽으로 박혀가지고 핵처럼 남아서 뭔가 이제 덥고 하잖아요. 그런 발에서 뭔가 라이트 불을 찌직나는 그런 통증이 느껴져요. 진짜 이건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티눈 박히면 저 예전에 겪어봤었거든요. 발가락에 싸구려 안전화 신었을 때 티눈 박히면 발에서 누가 계속 라이트 불로 내 발을 찌직낸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런 느낌. 족저근막이 오면 발바닥에 누가 연탄불을 찌진 느낌 듭니다. 그래서 CNC 감자면 있잖아요. 커터 칼로 생사를 파면 피나죠. 아픕니다. 피나고 데이밴드 붙여가지고 일하고. 그래서 며칠 지나서 아물죠. 그럼 또 아파. 그래서 이거 병원 가가지고 치해까지 제거를 해야 돼. 그럼 살을 좀 깊게 파야 돼. 굉장히 깊게 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 안쪽을 파고들어 분화구처럼 돼 있거든요. 그럼 분화구 끝까지 빼야 돼, 이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발 건강 신경 쓰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건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강.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님이 일을 하게 되면 평생 해야 됩니다. 일하다 다치면 안 되고 일하다가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일을 가려고 길게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중요한 일입니다. 생산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체력이 중요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오래 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술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요. 즉 먹을 거면 즙 같은 거 챙겨야 돼요. 즙 같은 거. 양파즙이나 배즙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좀 챙겨 드시고.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어차피 이 일을 못해도 30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돈 잘 모으시고 가정생활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